오늘 영상에서는 다니던 회사를 중도 퇴사한 경우에 퇴사한 연도의 연말정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퇴직 연말정산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중도에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는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 맞춰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중도 퇴사 연말정산은 정산을 하는 방법 자체는 직원들이 매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하고 똑같은 정산 처리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는 일반 연말정산과는 다른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서는 보통 퇴사하는 직원의 개인적인 공제 신청 가능 건들은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 처리를 끝낸다는 점입니다.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서는 퇴사하는 근로자의 인적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도 적용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정도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처리를 아주 간단하게 끝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퇴사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본인 지출건들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에 전부 포함시켜서 정산했던 경우에 비해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서는 납부할 세금 금액이 훨씬 많이 계산되게 되는데요. 일단 퇴사하는 시점에는 회사에서 정산한 대로 해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이 국세청에 신고되게 되고 해당되는 세금 금액도 회사에서 원천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 처리됩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급여는 평월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곤 하는데요. 그만큼 세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중도 퇴사 연말정산의 내역은 퇴사 때 회사에서 받게 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퇴사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고 챙겨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같이 공제를 더 신청할 수 있었는데 퇴직 연말정산에서는 빠진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퇴직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퇴사자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퇴직 연말정산에서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데요. 그래서 퇴사자는 반드시 이 퇴직 연말정산을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연말정산 처리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건데요. 제대로 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계산된 세금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 연말정산 때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환급 신청하고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방법은 퇴사 후에 같은 해에 바로 이직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같은 해에 다른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도 퇴사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다음 해 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하게 되는 직전년 대상 연말정산 때 이전 직장에서 받아둔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연말정산 때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종전 직장을 다닌 기간의 내용하고 전년도에 현재 직장을 다닌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 내용이 모두 합쳐져서 현재 직장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처리되게 되고요. 만일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직장에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전 직장 퇴직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수정도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퇴사한 연도에 바로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 다음 연도 초에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 시기에는 특별히 할 건 없고요. 퇴사 다음 연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한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직전 연도 1년을 대상기간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등등 6가지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직장인 연말정산하고 비슷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공제 적용이 가능한 건들을 모두 적용하고 나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신고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만일 근로소득 말고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입니다.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자의 소득이 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한 가지밖에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곧 연말정산하는 것하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세액에서 환급을 받는 걸로 계산이 되면 해당 환급 금액은 국세청에서 본인 은행 계좌로 바로 지급해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퇴사 후에 같은 해에 바로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퇴사하고 바로 이직을 했는데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기존에 다니던 회사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입사 후 내용만 연말정산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작년에 다녔던 종전회사 정산 내용하고 지금 다니는 현재 직장 연말정산 내용을 모두 합쳐서 한꺼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까먹지 말고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노트북이나 PC를 이용해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퇴사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하는 건데요. 근로소득 신고용 신고서를 이용해서 신고하고요. 종전 회사하고 현재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된 내용을 불러와서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입력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매년 5월 초에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키워드를 미니파이어 퇴사자 종합소득세로 해서 검색해 보시고 최신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 문제 없이 셀프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퇴직 연말정산에서 과도하게 원천 징수된 소득세 세액은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요. 퇴사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